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코의 한명문 국제학교 학생들이 일본으로 떠나는 수학여행 중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한국 인천공항에 긴급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불안에 떨던 학생들이 단 48시간 만에 한국을 떠나기 싫다며 부모님께 눈물 섞인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던 걸까요? 오늘은 한국을 전혀 알지 못하던 학생들의 시선에서 다시 바라본 한국의 특별한 매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체코 프라하 국제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일하고 있는 다니엘 슈바르츠입니다. 지난해 가을, 저는 25명의 학생들과 함께 일본 도쿄로 수학여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한 특별한 일정이었고 학생들도 들뜬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열도에 접근하던 순간 강력한 태풍이 일본 전역을 뒤덮으며 모든 공항이 폐쇄되었다는 기장의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우리 비행기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안전한 대체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몇몇은 북한과 혼동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삼성과 LG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자정이 넘은 시각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고 창밖 풍경을 보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터미널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고 불빛은 유럽 어느 공항보다 밝고 세련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자 첫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임에도 공항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안내 직원과 청소 인력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승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공항이 밤이면 운영을 멈추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두 번째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국인 단체 입국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체코어를 할 줄 아는 통역 직원까지 배치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세심한 환대를 받게 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비상 착륙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심야 1시가 넘은 시각, 우리는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 안은 깔끔했고 좌석도 편안했으며 기사님은 외국인 승객들을 배려해 영어로 친절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서울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세요. 라는 말에 학생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체코에서는 버스에 안전벨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은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음에도 도로는 밝게 조명되어 있었고 차량들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인천대교를 건너며 펼쳐진 야경은 프라하의 까르교보다도 웅장했습니다. 학생들은 연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도로 옆에 끝없이 이어진 편의점 불빛이었습니다. 선생님, 저기 왜 이렇게 가게들이 다 열려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잠을 안 자나요? 한 학생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사실 체코에서는 밤 10시만 지나도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고 새벽에 거리를 걷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고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걸어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혼자 걷는 여성들이 전혀 불안해하는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귀가하는 모습은 체코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사회의 안전함을 실감했습니다. 25명의 학생들이 불안감을 내려놓고 오히려 호기심으로 가득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이 경험이 이 아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상으로 남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하니 주변 거리는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음식점들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고 작은 편의점 앞에는 손님들이 드나들며 간단히 음료수를 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체코에서는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잠들어 고요한 정적만 감돌기에 학생들은 눈을 크게 뜨고 이 낯선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프론트 직원은 학생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조용하고 안전한 층의 객실을 배정해 주었고 혹시 학생들이 늦은 시간 배가 고프면 바로 옆에 24시간 운영하는 한식 식당이 있다라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었는데 학생들의 긴장된 표정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였지만 낯선 땅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객실에 들어가 잠시 눈을 붙였지만 시차 적응이 되지 않은 몇몇 학생들은 이른 새벽부터 배가 고프다며 복도에서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난감했습니다. 체코에서는 이른 새벽 시간에 식당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론트에 문의하자 직원은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24시간 영업하는 김밥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 가셔도 따뜻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토록 늦은 밤에도 혹은 이른 새벽에도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생 7명과 함께 식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새벽 6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이미 출근하는 직장인들, 조깅하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선생님, 여긴 밤과 낮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벌써 하루를 시작했네요. 라는 학생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구수한 향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이미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혼자 앉아 신문을 보며 식사하는 중년 남성, 노트북을 켜놓고 뭔가를 정리하는 젊은 여성, 그리고 야근을 마치고 온 듯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벽면에 붙은 메뉴판은 학생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김밥 한 줄이 3,000원, 라면이 4,000원, 떡볶이와 순대도 저렴한 가격에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가격 맞아요? 체코에서 이 정도 음식을 먹으려면 최소 10유로는 필요해요. 라는 학생의 말에 모두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외국인인 우리를 보자 전혀 낯설어하지 않고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와 영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매운 음식을 잘 못 드시면 순한 맛도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달콤한 메뉴도 있어요. 라며 하나하나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배려는 체코의 식당에서는 좀처럼 느껴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김밥, 라면, 떡볶이, 순대를 주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문 후 불과 5분 만에 음식이 모두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김밥은 속이 알차고 풍성했으며 라면은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떡볶이는 매콤한 향으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순대는 한국의 전통적인 길거리 음식다운 소박함과 따뜻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집어들던 학생들은 금세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물을 먹는 것도 금방 따라했습니다. 한 학생은 김밥 2줄을 순식간에 해치우고는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체코에서 이렇게 맛있고 저렴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또 다른 학생은 떡볶이를 맛보더니 매운맛에 놀라며 물을 연거푸 들이켰지만 이내 웃으며 근데 이상하게 또 먹고 싶어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학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잘 먹네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으니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산할 때 또 한 번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7명이 배불리 먹었음에도 총 금액이 5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 학생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 계산서를 돌려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길 학생들은 연신 감탄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면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체코에 돌아가면 분명 김밥이 그리울 것 같아요. 그들의 표정은 이미 한국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잊고 오히려 즐거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편의점에 들러 간식을 샀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를 처음 본 학생들은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었고 한국 과자와 음료수를 하나둘씩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계산대 직원은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환한 미소로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 다시 한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짧은 48시간 동안 학생들이 경험하게 될 모든 순간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려움으로 시작된 한국 여행은 이제 호기심과 감동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한국은 점점 특별한 나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했지만 학생들은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 식사 후에도 몇몇 학생들은 선생님, 아까 들른 편의점에 다시 가보고 싶어요. 제대로 못 봤거든요. 라며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할 텐데 왜 또 가고 싶을까 의아했지만 이내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체코에서는 단순히 간단한 물건만 파는 작은 가게에 불과한 편의점이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침 햇살이 막 도심을 비추기 시작했을 무렵 우리는 호텔 근처의 다른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새벽에 봤던 곳보다 규모가 더 크고 유리창 너머로 진열된 상품들이 한눈에 봐도 다양했습니다. 학생들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여기는 작은 슈퍼마켓 같아요. 아니, 그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체코에서는 이런 편의점은 본 적이 없어요.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음료수 코너부터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물, 탄산음료, 주스뿐 아니라 이름조차 낯선 한국 음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특히 바나나 맛 우유는 학생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노란색 특유의 곡선 병을 손에 든 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뭐죠? 우리나라에서는 본 적 없는 디자인이에요. 귀엽다. 계산대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 아주 오래된 인기 음료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즐겨 마십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하나씩 사서 바로 마셔보았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건 꼭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들의 발길이 멈춘 곳은 컵라면 코너였습니다. 체코에서는 컵라면이 수입품으로 비싸고 종류도 몇 가지에 불과한데 여기서는 수십 가지의 컵라면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신라면,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처음 보는 이름과 화려한 패키지 디자인에 학생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뭐예요? 매운가요? 이건 이름부터 불닭인데 진짜 불처럼 매운 건가요? 직원은 웃으며 가장 인기 있는 컵라면 몇 가지를 추천해 주었고 학생들은 서로서로 골라 담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도시락 코너에서 찾아왔습니다. 신선하게 포장된 김치볶음밥, 제육덮밥, 불고기 도시락이 줄지어 있었는데 가격이 4,000원에서 6,000원 선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정말 도시락이에요? 이렇게 저렴하다니 체코에서는 최소 10유로는 줘야 해요. 한 학생이 도시락 하나를 집어들며 감탄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다는 설명을 보고는 또 한 번 놀라워했습니다. 편의점에 전자레인지가 있다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 순간 학생들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번졌습니다. 직원은 학생들에게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직접 데워드릴게요. 젓가락과 물티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학생들이 도시락을 구매하자 직원은 직접 전자레인지에 돌려 따뜻하게 데워주었고 필요한 일회용품까지 챙겨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세심한 배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체코에서는 상상도 못할 서비스예요. 여기는 정말 손님을 중심에 두고 있네요. 편의점 구석에는 작은 서비스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현금 인출기, 공과금 납부기, 택배 발송과 수령이 가능한 기계까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기서 은행 업무까지 된다고요? 심지어 택배도 보낼 수 있다고요? 직원은 웃으며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네, 은행 업무 시간이 끝나도 여기서 대부분 해결할 수 있어요. 교통카드 충전도 되고 심지어 콘서트 티켓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에 휩싸인 듯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뭐든지 다 되는 나라 같아요. 우리는 편의점 안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따끈한 김치볶음밥을 먹은 한 학생은 눈을 크게 뜨며 외쳤습니다. 이게 편의점 음식이라고요? 체코 레스토랑보다 맛있어요. 또 다른 학생은 불고기 덮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도 싸고 맛도 이렇게 좋은데 이건 진짜 기적 같아요. 아이들은 저마다 도시락과 음료를 즐기며 연신 감탄을 이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자마자 가격이 화면에 표시되고 카드 결제도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빨리 계산이 끝난다고요? 체코에서는 항상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학생들은 작은 차이에서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며 우리는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편의점이 자리하고 있었고 불과 100엔 간격으로 하나씩 보일 정도였습니다. 한국에는 편의점이 몇 개나 있을까요? 라는 학생의 물음에 나중에 알아보니 전국에 5만 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하나꼴이라는 설명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한 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생활의 중심 같아요. 은행, 우체국, 식당, 카페 모든 게 다 가능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은 공간 하나가 한국 사회의 효율성과 안전, 그리고 편리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확신이 자리 잡아갔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다. 단순히 음식이나 물건이 저렴하다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과 효율성이 만들어낸 결과를 직접 보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학생들은 호텔 로비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편의점 경험담을 쏟아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레스토랑보다 맛있어. 한국은 밤에도 혼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 모든 게 편리하고 빠르게 해결돼. 이야기를 들은 다른 학생들도 당장이라도 편의점에 가보고 싶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한 가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짧은 체류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학생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경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편의점이라는 작은 공간 하나에서 한국의 안전, 효율, 친절을 모두 발견한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낯선 나라가 아니라 닮고 싶은 나라, 다시 오고 싶은 나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둘째 날 아침, 학생들과 저는 본격적인 시내 탐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호텔 조식을 간단히 마친 뒤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부터 가고 싶나요? 그러자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창밖으로 봤던 그 강을 직접 가보고 싶어요. 밤에도 너무 아름다웠는데 낮에는 어떤지 궁금해요. 그녀가 말한 강은 바로 한강이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한강공원으로 가보죠.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한국의 지하철을 먼저 타야 합니다. 그 경험 또한 여러분에게는 큰 충격이 될 겁니다. 학생들은 흥분된 표정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호텔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도심은 이미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을 재촉하는 직장인들,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 조깅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철 역사 입구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눈빛은 즉시 달라졌습니다. 와, 바닥이 반짝거려요. 라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지하철역이 오래된 시설로 인해 어둡고 낡은 분위기를 풍기는 것과 달리 서울의 지하철역은 마치 대리석 박물관 같았습니다. 바닥은 반짝거렸고 벽면에는 낙서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지하철역 맞아요? 호텔 로비 같아요. 학생들의 농담 섞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면서 학생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깊고 깊은 지하까지 내려가는 길이었지만 공기는 쾌적하고 환기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하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한 남학생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니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표시된 승차 위치에 맞춰 두 줄로 서 있는 광경은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 아무도 밀치지 않네요. 다들 줄을 지켜요. 체코에서는 지하철이 도착하면 먼저 타려고 서로 밀치는 일이 흔한데 이곳에서는 누구 하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몇 초 단위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시계를 꺼내 확인했고 실제로 표시된 시간에 정확히 열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1분 32초 후에 도착했어요. 이건 마치 마법 같아요. 열차가 도착하자 시민들은 먼저 내리는 사람을 위해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학생들은 그 모습에 입을 벌리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한 여학생이 감탄하듯 속삭였습니다. 열차 안은 상상 이상으로 깨끗했습니다. 좌석에는 낙서 하나 없었고 바닥은 반짝거렸으며 손잡이도 반들반들 빛이 났습니다. 에어컨이 적절히 작동하여 시원했고 소음도 거의 없어 대화하기 편했습니다. 와, 이건 마치 기차 안 같아요. 지하철이 이렇게 편리할 수 있나요? 학생들은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학생들은 주변 승객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을 읽고 있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으며 또 다른 이는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럽게 떠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모두가 조용히 자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점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는 게 몸에 배어 있나 봐요. 잠시 후 지하철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오자 넓게 펼쳐진 한강의 풍경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그 순간 숨을 죽인 듯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강물과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 멀리 빌딩 숲과 다리 위를 오가는 차량들까지 모든 것이 장관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영화 속 장면 같아요. 학생들이 연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침 시간이었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까지 마치 축제의 장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일 아침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요? 다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특히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강변 곳곳에 설치된 공공운동기구였습니다. 철봉, 윗몸 일으키기 기구, 러닝머신까지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무료로 설치되어 있었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의사소통은 매끄럽지 않았지만 몸짓으로 충분히 뜻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이곳에서 운동해요. 건강을 위해서 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지요. 학생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체코에서는 체육관에 돈을 내야 운동할 수 있는데 여기는 시민들이 누구나 무료로 운동할 수 있네요. 이런 게 진짜 복지 아닌가요? 더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이었습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은 모두 목줄을 채우고 배변 봉투를 들고 다녔습니다. 한 남성이 개의 배변을 치우는 모습을 본 학생들은 감탄하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책임감이 있어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걸 당연히 피하려고 하네요. 공원을 따라 걷다 보니 따릉이라는 공공자전거 대여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은 신기한 듯 자전거를 둘러보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빌리는 건가요? 직원은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결제하고 바로 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체코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규모가 훨씬 작고 이용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정말 기술을 생활 속에 완벽하게 녹여냈네요. 이렇게 편리하게 살 수 있다니 부럽습니다. 잠시 걸은 뒤 우리는 강변에 자리한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전통차와 커피를 주문하며 시원한 강바람을 맞았습니다. 주변에는 가족 단위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으며 또 다른 이는 음악을 들으며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바쁜 도시 한가운데 이런 여유로운 공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건 정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네요. 다른 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프라하에도 강은 있지만 이렇게 잘 관리된 공원은 없어요. 한국은 정말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학생들이 또 한 번 감탄한 것은 공원 곳곳에 설치된 공중 화장실이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결 상태가 호텔 화장실만큼이나 뛰어났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와 점자 블록까지 완비되어 있었고 모든 시민을 배려한 설계가 돋보였습니다. 한 여학생은 화장실을 다녀온 뒤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호텔보다 깨끗했어요. 공공 화장실이 이렇게 청결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한강 공원을 걷는 내내 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질서와 시민의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서 가능한 사회 같아요. 맞아요. 아무도 소란을 피우지 않고 모두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저는 학생들의 이런 대화를 들으며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두려움으로 한국 땅을 밟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을 존경과 동경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강의 바람을 맞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짧은 경험이 아이들의 세계관을 넓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강 공원에서의 감동적인 체험을 마친 우리는 점심을 간단히 먹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곳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먹거리나 편의성, 시민의식에서만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지식과 문화에서도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장소가 바로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삼성역에 도착하자 학생들은 또다시 서울의 규모와 사람들의 질서에 감탄했습니다. 긴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올라가자 거대한 유리 천장을 가진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쇼핑몰 한가운데 위치한 별마당 도서관은 마치 현대적인 성당처럼 위엄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이건 도서관이 맞나요? 무슨 영화 세트장 같아요. 한 여학생의 탄성이 공기를 울렸습니다. 천장을 향해 끝없이 솟아오른 듯한 거대한 책장들이 양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13m가 넘는 높이에 수만 권의 책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리며 책을 찾을 수 있는 계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도서관을 많이 보았던 학생들이었지만 이토록 웅장하면서도 현대적인 도서관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 내부를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학생들은 곳곳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책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단순히 도서관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중심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읽는 모습은 처음 봐요. 체코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점점 책을 멀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기에 이 광경은 학생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별마당 도서관의 또 다른 특별함은 단순히 책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중앙홀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고 학생들은 발걸음을 멈춘 채 자리에 앉아 관람했습니다. 현악 사중주의 선율이 울려 퍼지자 아이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책과 음악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한국은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술과 문화를 존중하는 나라네요. 한 학생이 감탄하며 속삭였습니다. 저 역시 가슴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이 균형 감각, 즉 지식과 예술을 동시에 중시하는 태도는 단순히 경제 발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관심 있는 책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한국 역사 관련 서적을, 또 다른 학생은 한국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사진집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록 한국어를 완전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림과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매료되는 듯 했습니다. 한 남학생은 영어로 번역된 한국 소설을 집어들고 한참 동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책은 한국 작가가 쓴 소설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건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취만 이룬 나라가 아니라 문화와 예술에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별마당 도서관 안에는 조용히 책을 읽으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카페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커피와 음료를 주문한 뒤 각자 고른 책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멋진 공간이 무료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해요. 여기는 그냥 와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다니 놀라워요. 학생들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한 여학생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이런 도서관까지 만들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나라입니다. 짧은 시간에 나라를 재건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지식에 대한 존중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식을 힘이라고 믿고 공부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서관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지만 학생들은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책이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들의 눈빛은 이미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두려움과 불안을 보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존경과 동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별마당 도서관을 나서며 학생들은 서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도 체코에 돌아가면 책을 더 많이 읽자. 그래요. 한국처럼 지식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된 도시와 기술만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은 사람과 사회가 지식을 존중하고 문화를 생활 속에 녹여내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별마당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적이고 문화적인 토대를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바로 그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고 있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 학생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벌써 돌아가야 한다니 믿기지 않아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지난 며칠간의 여정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첫날 늦은 밤 따뜻하게 맞아주던 호텔 직원의 미소에서 시작된 환대, 새벽녘 허기진 배를 채워주던 작은 식당의 김밥과 떡볶이,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가격의 따뜻한 한 끼. 그것은 한국에서 우리가 맞이한 첫 번째 감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둘째 날 편의점에서 경험한 놀라움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 단돈 몇천 원에 즐길 수 있는 도시락과 음료, 은행과 우체국, 심지어 티켓 발권까지 가능한 시스템. 아이들은 작은 공간 안에 이렇게 많은 기능이 담겨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큰 감동은 이 편리함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누린다는 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은 단순히 돈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삶의 편리함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나라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셋째 날 지하철과 한강에서의 체험은 아이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지하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열차,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의식,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본 풍경, 무료 운동기구, 자전거 대여 서비스, 반려견을 배려하는 시민들, 무료지만 호텔처럼 깨끗한 공중화장실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시민의식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향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돈만 많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이 높은 나라예요.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이런 태도예요. 넷째 날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아이들은 지식과 문화의 힘을 직접 느꼈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책장이 주는 장엄함,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자리에 앉아 책에 몰입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음악과 예술이 어우러진 도서관의 풍경은 그들에게 강렬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교육과 지식 덕분이구나. 이 깨달음은 아이들의 눈빛을 바꿔놓았습니다. 책을 멀리하던 학생들조차 한국에 머무는 동안 책을 집어들었고 체코에 돌아가면 우리도 더 많이 읽자는 다짐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떠나는 날, 아이들은 각자의 가방 속에 한국에서 산 작은 기념품을 챙기며 무엇보다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깨달음을 담았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단순히 멋진 여행지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나라예요. 그 말에 제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짧은 며칠이었지만 아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보았고 더 넓은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 아이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시 꼭 돌아오고 싶어요. 이번엔 가족을 데리고 오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걸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꿈꾸게 만드는 나라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한국에서의 이 경험이 그들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임을 믿었습니다. 아이들은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한국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낯선 나라에서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따뜻한 환대와 놀라운 편리함, 질서와 시민의식, 그리고 지식과 문화의 힘을 체험한 아이들은 이제 한국을 존경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들이 얻은 깨달음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국을 찾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